의정 갈등 국면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당했습니다. 의협 회장이 바뀌면 의정 대화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찬성표가 많았다고요? 네, 어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대의원 회의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는 대의원 224명이 출석을 했는데요. 임 회장이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면서 대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17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거론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막말이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이제 정부와 전공의가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대화나 협상보다는 이제 막말로 논란을 더 크게 일으켜 왔는데요. 일례로 7,500명의 의대생을 이제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 한 60대 의사가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처방해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 회장이 2심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 공개와 함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또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면서 앞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에게는 절대 어떠한 항구토제도 쓰지 말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현택 씨는 의협 회장에 당선되기 전에도 막말 때문에 이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임현택 씨는 이제 의사가 처벌을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불사하면서 무조건 의사들을 옹호를 해왔거든요. 이제 의사협회 회원들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이런 투쟁력이 필요하다 기대를 하면서 임 씨를 이제 회장으로 밀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런 투쟁력은커녕 정부와의 대화나 협상도 사실 없었고 또 줄곧 막말 논란에 내부에서는 이제 갈등만 키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임 회장이 자신을 비난한 지역 의사회 간부를 고소한 뒤에 이 고소를 취하하려면 5만 원짜리로 1억 원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의협 회장 언제쯤 선출이 됩니까? 네,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르게 됩니다. 이르면 한 달 내에 선출될 거란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이 그럼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이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대란의 핵심이 전공의들이었잖아요. 이제 전공의들의 요구로 이번에 의협 회장이 탄핵이 된 만큼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탄핵이 결정된 뒤에 이제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중요한 건 의대 정원도 있지만 그런 전공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 주니까 그게 더 우선이거든요.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키포인트 자체는 용산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지금 이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와요.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은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늘 네.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빠졌고요. 또 의협과 이제 전공의협회 등도 대부분
불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같은 대표단체가 빠져 있어서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신 만큼 선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야당이 빠졌기 때문에 여의정 협의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첫 회의를 마친 그 협의체는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회의가 끝나자마자 박단 그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주요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이는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지배적입니다.